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짜잔. 가족 오락관처럼. 가족 오락관 모르시죠? 근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해놓고 너무 옛날 얘기를 해버렸네요. 내가 이 시험에서 80점을 받든 90점을 받든 나보다 1.2점이라도 더 받은 친구가 있으면 그거에 괴로워하고. 수의사를 희망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성적을 받고 수의대를 지원할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 점점 그 꿈과 멀어지고 거기서 약간 본인이 힘들어하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성적에 가능한 학교를 퍼즐 끼워 맞히듯이 이렇게 끼워 넣는데, 그런 것은 결국 본인의 꿈을 향한 진학이 아닌 그냥 사회 하나의 타이틀을 달기 위한 대학 진학이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요즘 교육 이슈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말고사가 끝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 성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있는지 한번 좀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0에서 10까지의 숫자로 우선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짜잔. 가족 오락관처럼. 가족 오락관 모르시죠? 근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해놓고 너무 옛날 얘기를 해버렸네요. 저한테는 퀴즈는 다 가족 오락관인데 네, 자꾸 적어주셨네요. 우리 0점도 있고 아까 10점도 있었던 것 같고 외부 압박, 내부 압박 이렇게 나눠서 되게 다양하게 좀 적어주셨는데 독특한 답변인 우리 외부 압박, 내부 압박 노이님의 답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나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공부를 하라고 막 저를 몰아붙이시진 않으세요. 너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하라. 그런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너가 져야 한다.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이제 대학을 나오고 하는데 대학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면 항상 공부를 잘해야 된다가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야 된다라는 그 스스로 마음속에 압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외부 압박, 내부 압박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군요.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데 안 해요. 네. 그런데 공부는 안 해요. 아, 예. 네, 뭐 그건 화이팅이고요. 네,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영님은 어떠실지 한번 점수를 꽤 높게 적어주셨는데. 저는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 고민을 해보면서 더 공부하고 싶은 학문을 확실히 찾게 되었는데, 그 학문이 대학교에 가면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진학을 결심을 하고 올해 초까지는 수능을 공부를 하려다가 사실 계속 2년 동안 그런 수능 공부에서 멀어져 있었기도 했고,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이 하는 그 언어 하나하나가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추구하려는 가치랑 안 맞아서, 그래서 수능 공부를 접고 온전히 저의 생활기록부로 갈 수 있는 전형들을 선택해서 진학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3학년 1학기 성적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부담이 있었지만, 너는 그 숫자들로 평가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들을 좀 해주셔서 1점은 남겨뒀습니다. 네. 사실상 10점인데 1점 남겨주신 거군요. 네네. 네, 우리 최고치의 그 10점을 적어주신 졸린 외고생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는 정말 이 중학교 때는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외고에 오고 나서 굉장히 좀 성적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한 만큼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과목을 하고 그 과목에 있어서 먼저 선행을 한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1점 차이로도 등급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압박이 극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또 쉽지 않았을 텐데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데 좀 상대의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도비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학년 내신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크게
압박감보다는 아, 잘해야지라는 생각만 하다가 이제 정말 2학년이 되고 대입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1학년 때 쌓아왔던 점수가 후회가 되고 지난 시간이 후회가 되고 앞으로의 날이 걱정이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학교 특성상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신 경쟁에 대해서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압박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말인데 약간 마이크를 힙합처럼 잡으셔가지고 좀 느낌이 좀 강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우리 졸린 외고생님도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뭐 내신, 수능 같은 이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케치북에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해서 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단어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30초가 지났다는 어떻게 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났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정신 놓고 있는데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한번 스케치북을 딱 다 같이 들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대평가, 점수 경쟁, 평가 이후의 과정, 사교육, 꿈 대신 퍼즐, 그리고 객관식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조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상대평가라고 적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대평가 정말 학생들이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 주제인데요. 내가 이번 시험에서 얼마만큼의 몇 점을 받겠다라고 나만의 목표를 잡고 그것을 달성하면은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험에서 80점을 받든 90점을 받든 나보다 1점, 2점이라도 더 받은 친구가 있으면은 그거에 괴로워하고 남과 경쟁해서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되고 같은 반에 있는 이런 소중한 친구들을 그냥 단순히 친구로만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대평가 하면 사실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자동으로 딸려오는 것 같아요. 점수 1점, 2점으로 갈라지는 현실, 그리고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안 되는 현실, 또 조이님이 잘 짚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이스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가 이후의 과정이라고 썼는데요. 내신이나 수행평가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던 진로와 점점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예를 들자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수의사를 희망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성적을 받고 수의대를 지원할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 점점 그 꿈과 멀어지고 거기서 약간 본인이 힘들어하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평가 이후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 또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하신 노인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님 뭐라고 적어주셨죠? 저는 객관식이라고 적었습니다. 객관식.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뭐 주인공이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딱 처음에 학교 이거 첫 줄을 딱 갔을 때 첫 번째 줄을 넘겼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정말 무슨 공장처럼 아이들이 찍어낸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수능도 보면 다 문제가 객관식밖에 없어요. 고정된 그런 틀 안에서 있는 정보만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진 않고 아이들의 생각을 안 물어보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딱히 존중해주지 않고 그냥 정말 주어진 지식만 계속 집어넣는 그런 차원에서 객관식이라고 적었습니다. 혹시 노인님이 좀 더 들어보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이스님은 딱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이런 방법이 있구나. 네. 책임 전가라고 합니다. 저는 졸린 외고생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고 궁금증이 일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꿈 대신 퍼즐.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오늘. 네, 우선 아까 이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결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퍼즐이라고 한 게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학과가 아니라 본인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성적에 가능한 학교를 퍼즐 끼워 맞추듯이 이렇게 끼워 넣는데 그런 것은 결국 본인의 꿈을 향한 진학이 아닌 그냥 사회 하나의 타이틀을 달기 위한 대학 진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대학 진학은 결코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이루기 힘든 환경의 대학 진학이라고 생각이 돼서 꿈 대신 퍼즐이라는 워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노인님 말씀해주신 우리 틀 안에서 찍어낸다라는 말과 지금 졸린 외고생님 말씀해주신 우리 사회 구조에 잘 맞는, 그러니까 그 퍼즐 조각에 잘 맞는 사람을 우리 학교 교육이 지금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 제도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